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오늘도 새벽빛이 채 가시기 전에 눈을 뜨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며 살아온 분들, 이제는 조금이나마 국가가 드리는 혜택으로 숨을 돌리는 분들입니다. 그 혜택의 이름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이 급여는 많은 분들에게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단독으로 사시는 분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95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인 정액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선 안에 있는 한 국가는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 기초연금을 입금해드립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아본 분들만 압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 한 토막을 더 살 수 있고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더 쥐어줄 수 있는 작지만 분명한 여유가 생기는 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즐기십니다.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며 여유롭지는 않지만 나름의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마을 경로당 근처 작은 가게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가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벌고 싶다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 아닐까? 이 한 가지 두려움이 일할 의지가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누군가는 일을 시작했다가 기초연금이 줄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예 끊겼다는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아보자니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일까봐 두려워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가 있음에도 그냥 집에 있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일을 시작하면 정말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모를 때 생깁니다.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일에서 번 돈, 즉 근로소득을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과정을 거친 금액만을 반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소득 인정액에 100만 원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 적용한 뒤 그것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제 방식을 이해하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공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소득, 즉 매달 일정하게 받는 월급이 있는 경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급에서 기본 공제로 116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금액 곱하기 0.7, 이것이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근로소득 반영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르신 한 분이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신다면 먼저 116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34만 원이 남습니다. 이 34만 원에 0.7을 곱하면 23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 아니라 23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제의 힘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어르신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월 150만 원을 벌면서도 소득 인정액은 23만 8천 원에 불과하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공식 계산 방식입니다. 이 공제 방식은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똑같이 116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금액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어르신의 배우자가 일해서 번 돈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395만 2천 원이라는 기준선은 부부가 함께 벌어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욱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이거나 1년 미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라면 그 소득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아예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국가가 인정해서 이 소득을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설 현장이나 짧은 기간의 현장 일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소득이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일자리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에서 받는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근로소득으로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에서 번 돈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돈도 벌고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가 제공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공익 활동 사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든 참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하루 3시간씩 10일을 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29만 원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29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29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집에만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 환경 정리, 주민생활 지원, 문화행사 보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변동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일당직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만두는 등 근로 상태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받은 기초연금이 과지급으로 판단되어 환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몇 달 동안 기초연금을 계속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잘못 지급된 금액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치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이나 취업 상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고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때 신고하면 새로 반영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되든 유지되든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떳떳하게 신고하고 제도 안에서 당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공포의 실체를 하나씩 해체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을 한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제를 거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번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상시 근로를 하더라도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의 70%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65세 미만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1년 미만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의 소득은 소득 인정액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 근로소득도 자동으로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에서 받는 소득은 처음부터 소득 인정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해 한 달에 29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신고하며 움직이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기대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이고 사회와 연결되려는 본능이며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고 기여하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제도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고하면 제도는 그 욕망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제도 스스로가 어르신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되어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노후에도 당당하게 일하고 그 수고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국가가 드리는 기초연금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품위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과 기초연금이 깎일까봐 두렵다는 마음 사이에서 망설이시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못 알고 포기한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실 용기, 주민센터 문을 두드릴 용기, 그 용기의 첫걸음이 바로 이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깎일까봐 두려워 포기했던 일자리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해보자. 공공일자리를 신청하거나 월급을 꼼꼼히 계산해보거나 아니면 일용직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의 그 어르신과 지금의 어르신은 다릅니다. 알지 못해서 포기하던 삶에서 알고 나서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노후의 품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초연금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면서도 능동적으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스로 번 돈을 손에 쥐는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누렸으면 합니다.